네, 안녕하십니까. 김 선생의 서울 이야기를 전하는 강사 김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화랑대 철도공원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육군사관학교의 정문 쪽에 이 화랑대 철도공원이 지금 자리 잡고 있는데요. 일찍이 이곳은 경춘선이 지나가던 화랑대역이었었던 자리가 되겠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경춘선 하게 되면 흔히 낭만열차라고 이렇게 얘기되었었던 이유가 특별히 이것은 유원지로 가는 기차였기 때문입니다. 대성리 유원지, 청평안전 유원지, 강촌 유원지 이렇게 놀러 갔었던 젊은 시절에 놀러 갔었던 하나의 그래서 낭만열차로 기억되고 있는 것이 경춘선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경춘선은 1939년도에 개통이 되게 되는데요. 이 경춘선이 개통되게 되는 배경에는 바로 이 금강산선이 그 계기가 됐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1931년도에 이 경원선 철원역에서부터 이 내금강까지 이 전 구간이 개통이 되게 되면서 전국적으로 이 금강산 여행 붐이 일어나게 되었었던 계기를 마련했었던 것이 바로 이 내금강산까지 이어졌던 금강산선이 되겠고요. 당시만 하더라도 쌀 한 가마니 값에도 불구하고 1936년도에 연간 관광객이 15만 명에 달했을 정도로 황금 노선이 되게 되었던 것이고요. 자, 이런 부음 속에서 강원도청이 있던 춘천에 철도가 없어서 도시발전에 한계가 있다고 해서 일제가 경원선과 금강산선이 부설된 철원으로 도청을 이전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게 되었던 것이고, 이에 맞서서 이 지역의 조선인 유지들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경춘철도 주식회사를 만들고 이에 대응해서 소위 금강산선에 맞서서 경춘선을 건설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결과로 1939년도에 전 구간이 개통이 되게 되었고, 이 시기만 하더라도 대단히 흑자를 내게 되면서 오늘날의 지하철 1호선에 해당되는 이 서울역까지의 지하철 건설까지 이렇게 추진이 되었었던 것이 바로 당시 경춘선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됐던 것은 1930년대 전 세계적으로 소위 경제공학으로 암울하던 시기에 일제히에서 사회 명랑화라고 하는 이런 것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나타났었던 이것이 바로 이 경춘선 철도 건설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성동역에서부터 출발을 하도록 되어 있었고 가까이 지금 청량리역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의 제기역 가까이에 있었던 성동역에서부터 기차가 출발을 해서 이 경원선과 마주치면서 또 한편으로는 중앙선과 겹쳐지는 등 이 서울 동쪽 지역의 이곳이 경춘선, 경원선, 중앙선들이 겹치는 철도교통의 중심으로 이렇게 급부상을 하게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937년도에 경춘선 출발역이 되었던 성동역의 모습을 담은 사진이 되겠고요. 현재는 이런 성동역 터라고 하는 표지석만을 이 제기역 앞에서 확인을 해 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성동에서부터 출발해서 춘천까지 가던 노선을 보게 되면 이렇게 한강, 북한강을 따라서 가는 노선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 풍광 자체도 아름다웠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강변을 중심으로 조성이 되게 되는 유원지를 따라서 가게 되는 유원지행 낭만 열차가 바로 경춘선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당시만 하더라도 경경선이라고 불렸었던, 즉 서울에서 경주까지 가는 지금의 중앙선과 더불어 또 한편으로는 경원선, 원산까지 가는 기찻길과 연계되어서 성동에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지금의 성북역을 거쳐서 태능을 거쳐서 갈매, 퇴계원, 산흥, 금곡으로 이어지는 것이 바로 당시의 경춘선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변화들이 있었죠. 성동역 자체도 폐역이 되게 되면서 성북역에서 출발을 하게 되는 것으로, 그래서 연촌역이 성북역으로 한때 바뀌기도 했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태능역이 지금은 화랑대역으로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갈매, 태계원, 산흥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 코스였다가 이것이 경춘선 복선 전철 사업이 진행이 되게 되면서 상봉역이 시발역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었던 것이죠. 그 결과로 화랑대역은 결국 폐선 구간에 속하게 되어버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철길의 변화 과정 속에서 폐역이 되면서 폐철로만이 덩그러니 남게 되었었던 것을 경춘선 숲길로 이렇게 재현해 내게 되면서 이제는 지하철 6호선으로 이 화랑대역, 봉화산역이 그 기능을 대신 이어가게 되고 옛 기찻길은 경춘선 숲길로 산책로로 이렇게 전환이 되게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육군사관학교 가까이에 있었던 이 화랑대역이 오늘날 이렇게 옛 모습의 역사와 더불어 이곳이 철도공원으로서 그 기능을 변모하게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사 안에서 경춘선의 옛 모습과 추억을 우리가 되새길 수 있게 했을 뿐만 아니라 소위 타임지음이라고 해서 기차 타고 떠나는 시간 여행을 담고 있는 이런 기차 안에 박물관, 또 트램, 도서관, 또 이 우리나라의 철도의 역사를 알 수 있게 하는 다양한 전시물들이 자리 잡고 있으니 1899년 우리나라 최초의 전차의 모습을 재현한 것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증기기관차도 실물을 우리가 직접 확인해 볼 수 있게 된 것이고요. 일반적인 표준계와는 다르게 좁은 협계열차, 일찍이 수인선이나 또 수려선이라고 해서 수원과 여주 사이를 운영했었던 이 협계열차의 모습도 우리가 직접 확인해 볼 수 있고 실내에 우리가 타볼 수 있는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노원구에서 만든 노원 기차마을이라고 해서 유럽의 이 산악 열차들 모형 기차를 통해서 그와 더불어 이 유럽의 몽블랑을 비롯한 이 알프스의 많은 영봉들과 함께 조성이 되었었던 산악 열차들의 모습을 재현해낸 이런 공간들을 체험해 볼 수 있는 바로 이런 기차 마을도 조성이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런 기차역변에 이런 카페들을 통해서 휴식 공간들도 마련이 되어 있는 곳이 바로 오늘날의 이 노원의 대표적인 화랑대 기차 마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화단 조성과 더불어 화랑대 철도 공원이 오늘날 옛 경춘선의 화랑대역의 추억과 더불어 철도의 역사를 우리에게 경험해 줄 수 있는 좋은 휴식 공간으로 자리 잡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화랑대 철도 공원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